비듬 가려움, 단순한 가려움이라고 놔두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샴푸를 해도 가려움과 비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회복한 지루성 두피염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를 살리는 안녕한 루틴 힐링크입니다. 두피가 가렵고 긁게 되면 붉은 발진이 생기면서 점점 악화되었던 지루성 두피염 증상들, 겉으로 눈에 띄는 증상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면 염증 부위가 방치되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탈모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병원에서 지루성 두피염을 진단받고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홈케어도 하나씩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두피 케어, 먹는 식단, 마음 관리인데요. 제품의 성분을 찾아보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식재료와 조리 방법을 배우고 당연했던 하루 일과들을 조율하면서 지금의 안정된 두피 관리 루틴으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번아웃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여러 질환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는데요. 어떤 질환이든 그것을 케어하는 돌보미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야 그 병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면서 내 몸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두피의 경우에는 내가 키우는 화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비슷한 부분이 많죠? 어떤 질병을 특정 제품이나 음식, 습관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화분에 키우는 식물마다 물 주는 시기나 온도, 화분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마다 체질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내 두피에 맞는 제품, 음식, 습관을 찾는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두피 케어 방법입니다. 바로 약용 샴푸만 의존하는 것인데요. 화분에 잡초나 진드기가 잔뜩 있다면 소독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잎에 먼지도 닦아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식물이 햇빛과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겠죠.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핵심이지만 그 외에 외부 자극을 세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약용 샴푸의 경우 워낙 의사분들이 나오는 영상에서 성분별로 소개해 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서는 샴푸 제품을 약용 샴푸와 일반 샴푸로 나누어 제가 효과 본 제품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약용 샴푸는 헤드앤숄더 클리니크 스트렝스입니다. 이 제품은 3종류인데요. 저는 가려움 완화에 집중한 초록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 의약품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해외 직구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 후에 바로 가려움이 없어졌고 며칠씩 지속되어서 삶의 질을 급속도로 상승시켜 주었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몇 주까지도 지속이 돼요. 약용 샴푸 관련한 영상들의 댓글들을 보면 저와 같이 이 제품으로 효과 본 분들의 댓글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장 먼저 테스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테스트해 본 약용 샴푸들이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니조랄의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도 많이 되고 인지도도 높은데요. 병원이나 유튜브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언급하시고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처음 사용했을 때 일반 샴푸에 비해서는 가려움이 감소됐지만 가려움의 정도가 제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수준까지는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제품을 알고 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클로피록스 성분이 들어간 샴푸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이거는 저와 같은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랑 맞지 않는 샴푸를 사용할 때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도 기름기가 너무나 많아서 머리가 말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샴푸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 성분이 들어간 샴푸들이 그렇게 돼서 한번 사용하고 바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약용 샴푸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용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샴푸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일반 샴푸는 항진균 기능은 없으나
과도한 피지와 각질, 이로 인해 예민해진 두피 케어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아마 지루성 두피염을 가지신 분들은 샴푸 유목민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이대와 계절 등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주요 성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직접 테스트해보며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일반 샴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 종류의 샴푸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정착을 한 샴푸는 아윤체 라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계절별로 다른 걸 사용하는데요. 가을, 겨울, 봄에는 리밸런싱 라인을 사용해요. 그 중에서도 프레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리프레싱 샴푸를 사용합니다. 색깔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진한 피코크 블루 라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인체 라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두피에 자극감이 없으면서 1차 샴푸 때부터는 보통 거품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라인은 거품이 잘 나고 자극 있는 성분들이 많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윤체 라인은 모발도 그렇게 건조해지지 않고 해서 사실 저는 모발이 많이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 외에 사용해 본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분별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용실에서 추천을 해줘서 미국제 제품이었는데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간 샴푸가 있었어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굉장히 순하면서 세정력도 좋았는데 그때 가격이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속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한 2번 사용하고 그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효모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가 SNS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토닉이랑 같이 라인을 전체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번 사용하자마자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가 떡이 져서 바로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격대에 비해서 세정력도 좋고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아쉬운 점은 이게 모발이 너무 건조해져요. 그래서 아까워서 한 통은 다 썼고 그 이후에는 구매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제품을 선택을 했으면 샴푸 방법이 중요하겠죠. 청소 도구를 이제 준비를 하면 이제 청소 방법을 바르게 해야 그 청소 도구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시연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여드릴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까,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연을 도와줄 스텝을 섭외했습니다. 샴푸 방법 시연에 아주 최적화된 메모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먼저 빗질을 할 텐데요. 사용하는 빗은 이렇게 넓은 단면에 여러 개의 빗살이 있는 빗으로 준비해 주세요.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모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물과 샴푸가 골고루 두피에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예민해진 두피에 큰 자극 없이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빗질 방법인데요. 이렇게 두피하고 얼굴 피부 사이에 이 경계선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정수리까지 이렇게 빗어줍니다. 두피에는 중요한 혈점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호흡하면서 빗질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옆에도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고 고개를 또 숙여서 뒷목과 두피 경계선에서부터 이렇게 정수리까지 빗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줄 건데요. 머리가 간지러우면 아마 아실 건데 뜨거운 물로 이 균들을 다 지져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더 자극이 돼서 악화가 돼요. 이제 피지가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샴푸를 2회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1차는 무조건 일반 샴푸로 땀과 피지를 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가 많을수록 1차 샴푸 시에는 거품이 많이 안 나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더 뭐 펌핑해서 거품을 만들겠다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로 샴푸 거품 있는 그냥 그 상태로 전체 두피와 모발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이제 핸들링 하시면서 물로 헹궈 주시면 돼요. 지루성 두피염의 이제 핵심 샴푸 방법이죠. 그거는 2차 샴푸 때 하는데요. 약용 샴푸를 이때 사용을 합니다. 가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2, 3일 간격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평일에는 일반 샴푸로 2차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격일에 한 번씩 약용 샴푸를 사용했었고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정도 사용하는 것까지 개선이 됐어요. 두피 건강에 있어서 혈액순환은 매우 중요한데요. 두피 경계선은 심신 안정과 회복, 정수리는 전신 경맥이 모이는 부분이라서 혈액순환의 핵심입니다. 샴푸로 피지 세정을 함과 동시에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샴푸를 할 때 두피 마사지 기구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두피가 예민할 때는 이런 것도 자극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모양의 이제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로 머리를 빗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려우니까 압력을 주게 되기도 하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손가락 지문으로 핸들링 하는 게 자극이 없으면서 이제 두피를 마사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샴푸 거품을 만들어서 두피 경계선 중심으로 핸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굴 피부와 두피 사이에 이 경계선들의 혈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품이 묻은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집중하면서 이제 핸들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 경계선을 다 핸들링한 이후에는 각 두피 경계선의 양끝, 그러니까 앞뒤, 양옆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정수리에서 만나시면 돼요. 정수리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정수리 있는 곳에서 손가락을 어긋나게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수리 있는 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마무리해 준다. 그래서 각 사방에서 대각선에서도 오고 가로에서도 오고 앞뒤 세로에서도 와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핸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피 전체에 샴푸가 도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그 도포된 샴푸 거품을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이때 양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다 채워지면 물로 헹궈내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샴푸 횟수는 개인의 피지 분비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으셔야 해요.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고요? 은근히 아침에만 감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낮 동안의 피지, 먼지, 땀, 스타일링 제품의 잔여물들이 그런 이제 다양한 노폐물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노폐물들은 모공을 막고 곰팡이균의 번식을 이렇게 증식시키고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을부터 봄까지는 저녁에 1, 2차 샴푸를 하고요. 여름이나 아침 운동을 한 경우에는 아침에도 샴푸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1차 샴푸를 하고 아침에 2차 샴푸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피지 세정이 일반 샴푸에 비해 세다 보니 모발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트리트먼트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2차 샴푸 할 때만 샴푸 후에 모발 끝에 살짝 사용하고 헹구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물로 헹궈내는 것보다는 그냥 바르고 둘 수 있는 타입으로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헤어 에센스를 사용했었어요. 이것도 많이 바르지는 않고 한 콩알 반쪽 정도 모발 끝에만 살짝 발랐었어요. 두피에 질환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두피 관리 중심으로 케어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머리 길이도 짧아지게 됐는데요.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샴푸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건조인데요. 화분도 물을 안 주는 것보다 과습이 더 위험하거든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두피가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이제 드라이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두피와 모발은 유분기가 많아서 드라이 시간이 일반인보다는 되게 길죠.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드라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 역시 머리 길이를 점점 짧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이상 걸리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걸리나 했는데 미용실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가 좀 잘 안 마르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아, 제가 이게 기름기가 많아서 그렇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풍량이 센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피 건강을 위해서 찬 바람으로 말리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도 꽤 많은데요. 이게 이제 기름기가 많은 사람은 아는데 찬바람으로 말리면 진짜 오래 걸려요. 언제 말릴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온도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기 그 시간을 줄여준 게 다이슨이었습니다. 1600와트 이상을 가지고 있고 풍량 3단계와 온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풍량은 3단계, 온도는 1단계로 해서 말리면 말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줍니다. 외출을 할 때는 스타일링이나 잔머리 고정을 위해서 헤어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성분이 아무리 천연이어도 두피에 자극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두피에 묻지 않게 하는 거는 헤어 마스카라 형태였는데요. 저는 이제 차홍 픽스 디테일 헤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과하게 사용하면 가려움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이 외에도 두피와 닿게 되는 외부 자극을 점검해 보시고 소독을 해주세요. 두피에 닿는 빛, 스타일을 고정해주는 핀, 자세에 따라서 머리가 닿는 요가 매트 등은 소독약이나 스프레이로 청결하게 유지해줍니다. 여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화장할 때 뭐 이런 걸로 고정하기도 하고 이런 핀 같은 걸로 이제 머리 뽕을 고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앞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서 해두고 화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뭘 해도 머리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마 하고 이 머리 고정하는 거를 안 해보니까 머리가 간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수압 이런 거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또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도 휴대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냥 닦아서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가 매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얘랑 너무 크기 차이가 커서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또 소독약을 팔아요.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이것도 살 수 있어서 넓은 면적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수압으로 닦기가 애매하니까 빗이나 이런 것들은 요걸로 뿌려서 말리시거나 뭐 한 번 더 또 닦아주고 싶어 그러면 또 한 번 닦아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소독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두피가 가장 많은 면적을 가장 오랜 시간 대고 있는 거는 베개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베개 커버를 여러 개 준비를 해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매일 그냥 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밴딩형으로 모서리 쪽에 밴딩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씌우고 빼고. 근데 저는 효율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좀 게을러가지고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검색하시면 싼 걸로 순면 제품으로 이제 구매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여러 개 구매를 해놓고 여행 갈 때도 요거를 가져가서 그냥 따로 뭐 청소할 필요 없이 얘를 그냥 덮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